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은 여기 있고 앞마당이죠.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풀들이 나고 자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풀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요거는 민들레죠. 간에 좋은 풀이죠. 요거는 냉이입니다. 어릴 때 나물로 무쳐 먹죠. 그리고 여기에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은 씨에서 나오는 특히 추출물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갱년기 여성들이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풀이죠. 이렇게 많은 풀들이 여기에는 저절로 제가 가꾸지 않아도 자라고, 또 겨울이면 쓰러지고 봄이면 다시 나죠. 저는 여기에 비료를 주거나 약을 치거나 아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항상 이 풀밭에는 많은 풀들이, 다양한 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풀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촌하셔서, 혹은 귀촌하실 분들, 지금 귀촌하신 분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이 골짜기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투하면서 연구해서 실제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풀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미 제가 경험했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촌 정보를 소개해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산골짜기에 가서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제가 주위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듣는 얘기가 시골에 가서 소득을 올릴 만한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답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기존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체 사업으로 인정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업은 저처럼 이 골짜기에 많은 널찍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채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이 풀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그런 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 이 풀을 뜯어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도. 물론 이론상으로는 자기 땅이 없으면 뭐 산에 가서 뜯거나 들판에 가서 뜯으면 남의 땅에 가서 얼쩡거리다가 쫓겨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단칸방 월세라도 빌려서 와서 주민이 돼서 살고 있으면 나물 바구니를 들고 여기에 왔는데 왜 여기 왔소 하고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남의 풀밭에 와서 민들레 같은 걸 하나 캐도 내보냅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계심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 시골에 가서 산골이든 뭐 농촌이든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든 가서 이런 잡초를 뜯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배척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아시면, 그러면 이거는 이 풀이라는 거는 어디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아도 농부들이 골치를 앓을 정도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게 이 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풀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품을 만들려면 이게 재료가 뭔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풀인지, 그런 것들을 아셔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는 이 풀은 냉이다. 자,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삐쭉삐쭉 싹이 나온다. 이거는 붓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무슨 풀이고 무슨 용도의 풀인지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쑥이다. 이 쑥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를 해서 다 잘 알면은 여러분들은 시골에 귀촌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천지사방에 널린 이 상품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 땅을 가지고 농비를 들여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비료를 넣고 또 벌레가 끼면 약을 치고 농약을 치고 많은 그 비용과 수고를 해야 되는 농작물에 비해서 이 풀은 사실상 어디에든 가면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비용이 내 노동력만 있으면 되니까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면 훨씬 더 쉬운 사업이 되는 겁니다. 더 쉽고, 지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야생에 나는 풀들이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야생초 사업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막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풀, 이거를 여러 가지를 뜯어서 1kg에 2만 원에 그 우편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풀을 파는 건데요. 일체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뜯어서 묶어서 박스에 넣어서 팔았어요. 그거를 1kg에 2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7, 8년 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로 상당 기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이 풀이 2만 원이라면, 우리가 1kg에 2만 원이라면 시금치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은 농비를 들여서 내 땅을 가지고 비료 넣고 농약 치고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수확해서 그 1kg에 2만 원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상품입니까? 이건 내가 무료로 어디에서 가든 뜯을 수 있는 이런 풀을 가지고 1kg에 2만 원에 팔았다. 지금은 이제 좀 더 비싸게 아마 거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상품이 되려면, 지금 제가 여기 이 마을에 사는 어떤 농부에게 야생초 이거 풀을 뜯어서 팔면 당신이 생산하는 배추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먹어보면 맛도 없고 이걸 누가 사냐는 거죠. 이걸 누가 사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풀은 달맞이 꽃인데, 이 달맞이 꽃은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그 소중한 약초다. 이거를 내가 알면 이 풀을 뜯어서 한 뭉치 묶어 놓고,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야생초 효소를 담으세요. 설탕을 좀 넣고 이렇게 통에 넣어서 발효시키면 맛있는 효소가 되는데, 맛있는 음료로 마시면서 그 중년의 갱년기 여성들이 마시면 굉장히 그 갱년기 장애를 해결하는 데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야생초의 이 거래 방법은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이 풀이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내가 채취한 거고, 이건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야생초를 가지고 시골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노동력으로 이거를 채취해서 가공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막 기업형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귀촌에서 사업하시는 방법으로는 좀 안 맞는 거죠. 하지만 혼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맥시멈 연간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면 조금 기대를 가지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풀을, 그냥 생풀을 단지 우리가 뜯어서 판다, 한 가지 풀, 이거는 무슨 용도니까 어떤 식으로 써라, 그렇게 파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초를 사업화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첫째 제가 그 말씀드리는 알아야 된다. 이 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골에 가셔서 항상 다니면서 이 풀은 무슨 풀인가 잘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면 금방 무슨 풀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먼저 풀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풀 공부와 이 시골에서의 생활을 병행하는 거죠. 항상 그 정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다니다가도 아, 이거는 무슨 풀이구나, 이거는 쑥이구나, 쑥은 피를 맑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자, 이거 꼭두선이구나, 이거는 어릴 때 순을 데쳐서 나물로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꼭두선이는 붉은색 색소를 내는 그런 색소 식물입니다. 이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또 꼭두선이를 채취해서 색소를 내서 그 염료로 사용해서 염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가능하겠죠. 혹은 그런 분들에게 꼭두선이 같은 그런 염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풀도 여러 가지, 야생초에는 염료로 쓸 수 있는 풀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거는 꿀풀입니다. 꿀풀은 암에 좋은 약초로 아주 최고의 약초로 알려져 있어요. 약명으로는 하고초라고 불리는데요. 꿀풀, 우리가 어릴 때 꽃이 피면 이렇게 이제 꿀을 빨아먹기도 하는 꿀이 많이 생산되는 풀입니다. 이런 꿀풀, 이런 거는 암에 좋은 약초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시골에 와서 한 해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아주 풀에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을 잘 알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풀들이 자원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알기만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산골이나 이 시골에서 이런 풀들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정보를 알리고 내가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로는 전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인터넷은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공부하면 역시 인터넷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 뭐 가족들하고 인원해서 그런 인터넷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으로도 자기 생활을 찍고, 이런 풀밭이라든가 자기가 이런 그 풀을 채취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활동들을 보여주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시골에 가시면, 혹은 가기 전부터라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계속 그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도시로 이걸 팔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내가 이런 풀들을 공부하고 채취하고 말리고 팔기 위해서 이런 그 상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내가 풀을 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풀을 가지고 어떻게 팔 건지 하는 몇 가지 방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풀 자체를 채취해서 효소를 이거를 설탕만 넣고 통에 넣어 놓으면 저절로 이제 발효해서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그 야생초 효소 맛은 먹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을 정도로 맛이 좋아요. 굉장히 향기롭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먹어보기도 하고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 피드백을 들어봐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고 효능이 좋은 그런 음식물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다양한 풀들을 뜯어서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팔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효소를 생산해서, 제가 효소를 생산해서 주로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팔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수익이 좋습니다. 그걸로 수년간 일체의 다른 사업 없이 야생초 효소만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생풀을 팔 수 있다. 두 번째, 야생초 효소를 만들면, 야생초 효소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야생초 효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야생초 효소를 담는 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담습니다. 그냥 통에 놓고, 썰어서 통에 놓고 설탕
같은 무게의 설탕을 넣고 적당한 실온에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한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발효해서 한 달 정도 발효를 시키면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그렇게 효소를 만들어서 통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꾸러미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채소를 갖다가 꾸러미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야생초도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야생초 샐러드를 먹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야생초 이런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먹으면 식감이 좋은 그런 풀들을 밥상을 차리기 전에 나가서 얼른 뜯어와서 이런 거, 이 민들레 같은 이런 풀도 다 먹습니다. 이런 민들레나 이런 제비꽃입니다. 이런 형형색색의 그런 풀들을 뜯어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그런 간단한 소스를 가지고 이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풀 자체를 직접 섭취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피토케미컬을 섭취해서 우리 건강을 돕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가 있습니다. 샐러드 꾸러미를 지금 실제로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법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 풀만 잘 알면 이제 매주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이거는 야생초는 밭에서 나는 채소들보다는 양이 적겠죠. 우리가 채취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작은 양으로, 적은 양으로 더 비싼 가격에 샐러드 재료로 꾸러미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벌써 3가지 사업이 나왔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야생초는 다 야생화입니다. 모든 풀은 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 꽃, 우리가 그 시중에서 팔리는 그런 꽃들과 달리 또 야생화들은 훨씬 더 낭만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꽃다발 같은 걸 누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 꽃다발을 판 게 아니고 이걸 화분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제비꽃이다. 그런 제비꽃을 몇 개 모아서 작은 화분에다가 이걸 심어서 포장해서 택배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팔았습니다. 팔렸어요.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그거를 주문을 하셔서, 그것도 역시 사업으로서 제가 했던 거고, 뭐 그런 방법에 화분도 가능하겠고 꽃다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풀들이 가을에 시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에 시들어가는 야생 들국화 같은 거를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고 말려요. 그런 말린 꽃다발, 말린 야생화 꽃다발, 그런 게 누가 필요할까 싶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카페를 한다, 뭐 무슨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가정에서 그런 그 야생의 꽃다발을 장식으로 걸어놓고 장식으로 쓰고자 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풀만 잘 알면 이 풀을 가지고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수요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거는 풀은 아닙니다만은 이 소나무 솔잎이죠. 제가 이 솔잎을 따서, 이 솔잎은 먹는 음식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몸에 좋은 효능들이 있고 활용하는 그 활용처가 많은 이것도 재료입니다. 이 솔잎이 이제 너무 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 솔가지를 잘라서 모아서 팔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 하면은 이 스파 같은 거, 찜질방 이런 데서 이걸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커다란 이 주머니에 넣어서 그 찜질방 안에 넣어두면 이게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강력한 그런 이 향기를 냅니다. 누구나 상쾌하다고 느끼죠. 그런 걸 파는 겁니다. 목욕탕에도 사갔어요. 목욕탕 물 속에도 이걸 집어넣어서 이 솔향이 나는 그런 탕에서 손님들이 좋아한다면서 사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래처들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거래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풀과 나무, 이거를 잘 아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사업화해서 산골에서 아무런 미천이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실제 경험해보고 다 해본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사업으로서 이 야생초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공부를 해서 이 풀이 무엇인지, 이거 민들레다. 민들레는 뭐 토종 민들레도 있고 미국 민들레도 있는데 이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섭취하면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풀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인터넷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매체를 아이디를 개설해서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도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점차 내가 만든 이 제품들을, 제품이라기보다 생산물을 사람들에게 사십시오. 이거 꾸러미 내가 여름철에 야생초 샐러드 꾸러미를 매주 한 번씩 보내겠습니다. 뭐 가격은 뭐 2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파는 겁니다. 그거를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놓고 팔겠다,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상품화해서 설명하기보다 내 삶을 공개하고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래야 이걸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팔 때는 모든 제 활동을,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을 세세히 다 보여줬어요. 특별히 그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뭐 글을 잘 쓰면 좋겠죠. 좋은 문장으로 아름다운 글을 쓴다면 좋겠지만 그걸 못하더라도 그냥 사진 찍고 간단하게 예쁜, 지금 꼭두선이가 예쁘게 지금 올라왔는데 나물로 지금 해 먹으면 맛있겠네, 이런 얘기를 그냥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채널을 계속 열심히 활용을 하시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가게, 점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팔립니다. 사람들에게 자 이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팔겠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십시오. 계좌번호는 이렇고 연락처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판매 루트를 개발하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소나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스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이런 거를 대량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서 활용해서 손님들이 좋아하면 계속 주문을 하죠. 몇 군데 거래처를 뚫어 놓으면 이제 그게 상당한 수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꾸러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야생초는 꽃이다.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 꽃이 시들고 나면은 야생초 말린 꽃다발. 겨울철에 여기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모양이 나는 가지, 말라버린 꽃들, 이런 걸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팔립니다.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고요. 뭐 효소를 만들어서 판다. 즉 이런 모든 방법들은 제 채널에 또 별도로 효소 만드는 영상도 있고, 야생초 샐러드 만들어 먹는 식탁에서 방송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풀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